네, 미국 시장의 하락폭을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엄살이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미국 현지 본토의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의연했고요. 또 여기에는 뒤에 배경으로 자리 잡은 것이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조정 장세에 밑받침을 해주는 버냉키 구원투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할까요? 월스트리트저널 보시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열린 미국 증시, 당연히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을 뒤늦게 시장에 반영하느라 바쁜 하루였겠죠. 어제 우리나라처럼 월가도 지표 실망에 대해 당연히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은 높이고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는 시장 대응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상품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타났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매도 우위 속에 하루를 보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의 끈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15분, 우리 시간으로 아침 8시 15분이니까 5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아틀란타 연준 컨퍼런스에서 연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아이캡 증권 측의 의견인데요. 오늘 미증시 개장 초 하락세는 당연히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의 물꼬를 틀 시점이 됐다는 이런 기대감이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을 했고, 장 마감 후인 저녁 7시 15분에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확보해 놓은 핫머니들은 연준의 입장을 확인한 후 언제든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 두 번째, 약간 근데 경계를 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위크의 컬럼니스트 의견인데요. 단 한 건 정도의 경제지표 실망으로 연준이 갑자기 행동에 나서기는 만만치 않다. 여기다가 오늘 이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 곳이 바로 아틀란타 연준 컨퍼런스인데, 여기에는 전형적인 매파 총재인 데니스 로카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바로는 QE3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험난한 경제 환경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매파, 즉 양적 완화 반대론자 의견이 강한 이 지역에서 갖는 컨퍼런스라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를 말자. 버냉키 연준 의장도 혼자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는 좀 힘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뉴스 속보창을 통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마켓워치 뉴스 속보창 보시겠습니다. 새로 고침으로 한번 최신 뉴스를 검색해보면은 연설이 시작됐는데, 맨 처음에 기조연설에서 말한 내용은 섀도우 뱅크, 그러니까 이 입출금이나 아니면은 뭐 예대 마진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은행이 아니라 뭐 돈을 차입해서 투자의 기능만 하는 그런 뭐 제3금융권 정도,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연설 내용이 이제 기자들이 전하면은 글씨로 쭉쭉 들어오겠죠.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게 있으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고용지표 부진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엄살격으로 좀 크게 지나치게 반영했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외신 반응을 또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다음 내용은 역설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고용지표 부진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이번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올려놓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 북한 미사일에다가 뭐 유로존 리스크에다가 만기일도 다가오고 미국 펀더멘털 우려까지 겹친 지금 같은 이 상황에 저가 매수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여기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 내용인데요. 일단은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현재 사고가 많이 이제 뭐 리스크 쪽으로 몰려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이 리스크 요소 중에서 고용지표 정도는 지워줘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네요. 내용 보실까요?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터에 따르면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증시가 107% 상승하는 동안 미 증시의 고용지표 실망, 즉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는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 9번은 결국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 저가 매수를 불러왔다. 통계 자료 보시면은요, 2009년도 이후에 이번처럼 고용지표가 예상치에서 8만 5천 건 이상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적당한 지표 실망이 아니는 지표 충격이 나왔을 때 S&P 500 지수의 평균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0.8% 마이너스로 집계가 됐고, 이때 낙폭은 평균 3.5일 만에 만회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충격 2주 후에 S&P 500 지수는 결국 플러스 0.9%로 복귀했었다는 통계 자료를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시죠. US 트러스트 측의 의견인데요. 이번 고용지표 결과처럼 적당한 실망이 아닌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수준은 악재로 볼 내용이 아니다.
시장은 결국 바로 회복될 것이고 이 배경에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강화에 베팅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음 의견 보실까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블랙락 측의 투자전략센터장 의견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5 내지 7% 정도의 조정, 이를 코스피에다 그냥 그냥 산수로 대입하면은 100에서 140포인트인데요.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1900포인트가 살짝 깨진다고 해도 이 정도 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심 업종으로는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에너지와 기술 업종을 저가 매수 기회로 제시를 했네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이 앞으로 시작될 어닝 시즌 시작보다 훨씬 중요하다. 연준이 여기서 당장의 QE3를 내놓지는 않더라도 현행 제로금리에다가 펀더멘탈 개선 추세라는 이 컨비네이션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아주 충분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폈네요. 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연설을 시작한 지 현재 1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뭐 새로 들어온 내용은 특별히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속보창에서 만약에 중요한 내용, 뭐 QE3라든가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제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나라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얼만큼 올라설 수 있을지 한번 MSCI 한국지수 한번 보시기로 할까요? 일단 월요일하고 금요일 데이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미증시 하락폭보다 좀 크네요. 1.79% 빠진 채로 59.23 기록 중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당장 대응은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 뒤에 미 선물 지수를 타고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매수 매도가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 선물 지수 어쨌든 마이너스로 마감한 미 증시와는 반대로 반등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선물 1포인트 오른 2729선 현재 기록 중이네요. 우리나라 개장 전에 잘하면 선물 지수가 한번 튀어 오를 수도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반등폭이 정해질 수 있겠네요. 버냉키 연준 의장 연설 내용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